멸치국수 먹으러 갔었죠. 영등포 구청 옆에 있는 오봉구 국수. 삶은 계란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 집에서는 시키게 됩니다. 뭔가 국수만 먹으면 금방 출출해질 것 같아서요. 주먹밥은 종류 구분 없이 한 가지입니다. 혹시나 배가 고플까봐 본능적으로 사이드 메뉴는 다 시켜봅니다. 그래봤자 계란과 주먹밥 뿐이지만요. 먼저 나와버려서 갈등 때리다 배를 한번 갈라봅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설레네요. 기대하셨겠지만 짠 마요네즈로 버무린 크래미가 들어있죠. 주먹밥은 속에 들어간 재료가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없어도 뻑뻑하니 맛이 없는데 오봉구국수집은 적당하니 맛이 좋습니다. 오, 드디어 나온 어묵국수. 멸치국수에 어묵꼬치를 하나 올려준 게 어묵국수입니다. 그래도 무시하지 마세요. 보기에는 저 어묵이 평범해 보여도 그저 그런 어묵이 아니랍니다. 무려 부산 어묵이죠. 국수에 올라간 고명은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애호박은 좀 치트키인 것 같습니다. 볶은 건지 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애호박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일단 까놓은 계란을 한 입에 왕. 목은 좀 메이지만 계란 맛이 비리지 않아서 끝까지 씹어 먹어봅니다. 이 집이 좋은 게 많지만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이드까지 다 시켜도 가격이 총 9,5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 계란 500원, 주먹밥 2,000원, 기본 멸치국수는 6,500원이고요. 어묵국수와 비빔국수는 7,000원입니다. 현재 기준이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가격이라니. 유일한 단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가 평소보다 좀 일찍 고프다는 점이 유일하다고나 할까요? 오봉구 국수집은 멸치로 육수를 낸 잔치국수 맛에 딱 기본이 되는 집이라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하게 우러난 멸치 육수도 좋긴 하지만 너무 진하면 그날의 이렇게 제 몸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데는 맛이 좋고 어떤 데는 좀 맛이 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봉구 국수집은 육수 맛과 간이 딱 중도를 지키면서 양이나 맛도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다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다 먹고 나면 참 잘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먹는 음식들 백반찌개, 김밥, 떡볶이 이런 음식들이 어디서나 자주 만날 수 있는 메뉴들이지만 막상 먹고 나면 내 입에 딱 맞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또 만족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운 메뉴들이기도 하잖아요. 잔치국수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또 먹고 싶다, 다시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집은 또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운 보통 메뉴들인데 어, 보통이 아닌 음식들? 그렇게 생각하면 오봉구 국수집은 저에게 잔치국수 하면 그 집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가족들이 면을 좋아해서 라면만큼 자주 먹었던 게 잔치국수입니다. 육수 내서 먹어도 되고 고추장 양념 넣고 비빔국수로 먹어도 되고 집에 있는 각종 김치들과 뭐 비벼 먹거나 뭐 그 안에 동치미 김치말이 국수로 먹기도 하고 어탕국수처럼 매콤하니 그냥 끓여 먹어도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마트나 슈퍼에서 소면을 사기도 했는데 대부분 저희 집에서는 국수면을 직접 뽑아서 파는 곳에서 면을 샀습니다. 이 길 가다 보면 면발을 빨래처럼 널어놓고 말리는 국수면을 만드는 그런 집을 간혹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갱지 같은 종이에 둘둘 말아서 면을 팔았는데 이게 사실 마트에서 사는 소면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봅니다. 대기업을 건드리면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다 맛있지만 저는 그렇다. 여하튼 고모들이나 친척분들이 그 분기별로 그런 면을 또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국수면이 끊길 날이 없었습니다. 이 면이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이 직접 만든 면이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바싹 말라 있어서 가끔 이렇게 날면으로 한 주씩 이렇게 빼서 먹으면 이게 짭짤한 게 똑똑 부러지면서 오독오독 씹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입이 심심할 때 왜 심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날면을 빼서 씹어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이 소금 먹은 것처럼 짜고 밀가루 맛이 남긴 하지만 뭐 집에서 심심하고 그럴 때 저한테는 별미였습니다. 날면이. 이 잔치국수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빛을 발하지만 특히 여름엔 정말 자주 먹게 되는 메뉴 중 하나였는데요. 뭐 더워서 뭐 해 먹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먹을 만한 게 뭐 없을까 할 때 잔치국수면을 그냥 끓는 물에 삶는 거예요. 그러고 놓다가 양념은 따로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진간장하고 수제 참기름 그거 아시죠? 방앗간에서 직접 짠
그 소주병에 담아주는 맛있고 고소한 참기름 그거 조금 넣고 고춧가루 약간 하고 청양고추 송송 넣고 깨도 이렇게 송송송송 뿌린 양념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양념을 휘 둘러갖고 비벼갖고 먹으면 여름철에 얼갈이 배추로 만든 김치나 열무김치 같은 것들 익으면은 이렇게 잘 익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얹어갖고 먹으면 그게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이 국수면은 사실 인분을 맞추기가 늘 애매해서 생각보다 많이 삶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이 꼭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양념 하나면 남기는 국수 없이 싹 다 비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돼지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맛있어서. 아, 추억 돋네요. 어르신 모먼트. 이날은 큰 조카가 학교 쉬는 날이라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까지 점심 원정을 와줬습니다. 가끔 학교가 일찍 끝나거나 방학 때 이렇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같이 밥 먹어주러 와주는데, 밥을 같이 먹어주러 와주는데, 그런 게 또 회사에만 있다 보면 신선하겠죠? 콧바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맨날 만났던 사람이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이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1시간이라는 압박이 있어 쫄리는 기분은 들지만요. 이날은 제가 국수집 지도를 조카한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당산동에도 또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다 날아갈까봐 떨었지만 지도 잘 찾아보고 조카가 금방 와주는 바람에 다행히 점심시간에 쫓기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쫄리던지요. 조카한테 구박은 좀 들었지만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물 한 방울 건더기 하나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네요. 저렇게 먹어도 왜 국수는 일찍 출출해질까요? 미스테리합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길, 근처 정말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길래 따라가 보니 점심시간마다 산책하던 길에 있었는데 처음 봅니다. 늘 보던 것만 보니 시선만 90도로 돌려도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앞만 보고 다니다 보니 뭔가 쇼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다니. 버킷리스트라는 곳입니다. 1층에도 좌석이 많고 지하에도 좌석이 많다고 해서 한번 지하로 따라가 봅니다. 지하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넓고 소리도 울리지 않고 요즘 카페들은 소리가 울려서 좀 머리가 아픈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날이 좋을 땐 지하라 들어가기 좀 아쉽겠지만 춥거나 할 때는 아늑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되게 널찍널찍하니 앉아서 먹기 좋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많은 여유로운 사람처럼 야외 좌석에 5분 정도 앉아 프리덤을 느껴봤습니다. 지인분이 유당 알레르기 뭐 그런 게 있어서 우유에 민감한 분들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수제 우유를 직접 제조해서 라떼를 만든다고 해서 대표 메뉴인 코코 시나몬을 주문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속이 아예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잠들 때까지 배가 더부룩했던 게 전 역시 라떼는 안 맞는 걸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점심시간 조카 만나서 맛있는 잔치국수 먹고 보물섬 찾듯 괜찮은 커피집도 찾고 나름 알찼습니다. 잘 먹었네요.